2025년 메이저리그 사커 플레이오프가 드디어 불을 뿜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단연 미국 무대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고 있는 남자 손흥민이 있습니다. LAFC의 등번호 7번,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존심. 그는 이제 단순히 한 명의 유럽파 스타가 아닌 미국 축구 전체를 뒤흔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번 오스틴 FC와의 플레이오프 8강전은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정규 시즌의 기록이 아닌 진짜 왕좌를 가리는 무대. 이곳에서 손흥민은 또다시 놀라운 집중력과 폭발적인 에너지를 보여주며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드리블 한 번, 패스 한 번, 슈팅 한 번이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순간이었고 그 모든 장면에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LAFC 팬들은 경기 내내 함성과 환호로 응답했고 미국 언론들 또한 그는 이미 MLS의 중심이다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끝없이 쏟아지는 압박과 거친 견제가 있었고 손흥민은 그 모든 걸 정면으로 이겨내며 진정한 리더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었다. 그는 LAFC의 심장이자 MLS 전체를 흔드는 파워였다. 이 표현이야말로 이날 경기를 완벽히 설명하는 말일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LAFC와 오스틴 FC 간의 2025 메이저리그 사커 플레이오프 서부 컨퍼런스 8강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메이저리그 사커 정규리그가 아닌 플레이오프 경기로서 미국 리그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메이저리그 사커는 정규리그 우승도 서포터스 실드 서포터 실드라고 해서 우승 트로피를 부여하긴 하지만 정규리그 우승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낮은 위상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정규리그보다 포스트 시즌인 메이저리그 사커컵 우승이 보다 더 높은 위상을 가진 트로피입니다. 메이저리그 사커컵은 동부와 서부 각각 8개 팀씩 총 16개 팀이 16강 토너먼트를 통해 우승 트로피를 놓고 도전하게 되는데 이번 경기는 서부 컨퍼런스 8강전이자 전체로 봤을 때는 16강전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메이저리그 사커 플레이오프 컨퍼런스 8강전은 3판 2선승제로 진행되고 이미 1차전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LAFC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에서 이기면 2승 0패로 8강 진출이 확정되지만 패할 경우 1승 1패로 3차전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8강 진출을 확정짓기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경기에서 LAFC가 상대한 오스틴 FC는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13승 8무 13패로 리그 6위를 차지한 LAFC보다는 다소 낮은 전력을 지닌 팀으로서 LAFC는 이번 시즌 오스틴 FC와의 두 번의 리그 맞대결에서 모두 0대 0으로 패배를 당하며 상대 전적상 열세를 가지고 있는 팀이긴 했지만 사실 그 두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당했던 패배였고 손흥민 선수가 가세한 LAFC는 오스틴 FC에게 지난주 승리를 거뒀었기 때문에 손흥민, 드니 부앙가 선수가 이끄는 LAFC에게는 충분히 우세를 점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비고리스 골키퍼, 세르이 팔렌시아, 라이언 포티어스, 에디 세구라, 라이언 홀링스 헤드, 티모시 틸만, 자이르손 바르켈두, 네이선 오르다즈, 손흥민, 드니 부앙가 선수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LAFC는 1차전 승리를 거둔 상황인데다 이번 경기가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1차전보다는 다소 수비적인 라인업을 꺼내들며 경기에 나섰고 손흥민 선수 또한 이번 경기에서 당연히 에이스인 드니 부앙가 선수와 함께 공격 조합을 구성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4-3 포메이션의 센터 포워드 자리에서 직접 득점을 노리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오스틴 FC는 1차전에서 LAFC에게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라인업으로 나왔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LAFC는 오스틴 FC를 상대로 확실히 원정 경기라는 점과 1승을 거둔 상태에서 치르는 경기인 만큼 1차전보다는 다소 보수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수비적인 베이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반대로 오스틴 FC 입장에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내려앉았던 1차전과는 달리 상당히 공격적으로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등 QE 스타디움에서 열린 1차전과는 경기 양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오스틴 FC는 주축 공격수인 부카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는 등 공격에 대한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퀄리티 자체는 상당히 낮아져 있었고 전방에서 계속해서 볼 소유권을 잃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LAFC가 오스틴 FC보다 훨씬 더 많은 볼 점유율을 가져가는 양상으로 경기가 전개되었습니다. LAFC가 전반적으로 경기를 장악하기 시작하자 최전방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는 더욱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오스틴 FC의 수비진을 위협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스틴 FC의 스투버 골키퍼에게까지 전방 압박을 가하면서 상대가 빌드업을 전개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전반 13분에는 압박 후 역습 상황에서 우측면에 있던 오르다즈 선수에게 환상적인 킬패스로 찬스를 만들어내는 등 1차전에서도 수많은 찬스를 만들어냈던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위협적인 패스로 팀 공격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전반 15분 상대 수비 2명에게 둘러싸인 위험 지역에서 턴오버를 범하는 등 이번 경기에서도 상대의 거친 견제를 받으며 힘든 경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턴오버로 인해 오스틴 FC에게 위협적인 역습 찬스를 내주는 장면도 있었지만 결국 이번 경기의 흐름을 바꿔버린 것은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전반 21분 역습 상황에서 부앙가 선수에게 패스를 받아 왼쪽 측면으로 돌파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전매 특허인 스텝 오버 후 왼발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갈라버렸고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 사커 이적 후 LAFC에서의 14번째 골, 플레이오프에서는 첫 골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손흥민 선수의 이번 득점은 토트넘 시절부터 늘 보여주던 시그니처 장면과도 같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스텝오버 후 슈팅 패턴은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지만 알고도 막을 수 없는 미친 퀄리티와 클래스를 보여주며 경기의 흐름이 막혀있던 상황에서 기습적인 골은 오스틴 FC에게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경기 양상 자체가 워낙 답답했기 때문에 LAFC 입장에서는 골이 터질 분위기가 아니었지만 손흥민 선수는 개인 능력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며 팀의 리드를 안겼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 골에 기점이 되며 경기의 쐐기를 박았는데요. 전반 24분 손흥민 선수는 순간적인 침투로 볼을 빼앗은 뒤 골키퍼를 제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무리하지 않고 반대편에 있던 드니 부앙가 선수에게 패스를 내줬습니다. 드니 부앙가 선수는 침착하게 비어있는 골문으로 슈팅을 성공시키며 득점을 완성했고 손흥민 선수는 득점에 이어 어시스트까지 기록하며 2대0의 스코어를 만드는 최고의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정말 오스틴 FC 입장에서는 1차전에서도 손흥민 선수에게 패배했는데 이번 2차전에서도 그에게 완전히 유린당한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LAFC로 이적한 뒤 그야말로 엄청난 활약과 함께 미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메이저리그 사커라는 무대 자체가 축구 스타들이 만년기에 찾는 리그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미국행은 전성기가 끝났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LAFC로 이적하자마자 이런 비판을 완벽히 뒤집으며 미친 활약으로 남다른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LAFC 데뷔전이었던 시카고 파이어와의 경기에서 시차 적응조차 안 된 상태에서도 PK를 얻어내며 팀을 구했고,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의 경기에서도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어 FC 댈러스와의 세 번째 경기에서는 프리킥으로 데뷔골까지 터뜨리며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A매치를 위해 대한민국 대표팀에 합류해서도 맹활약했습니다. 미국과의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미친 폼을 이어갔고, 멕시코 대표팀을 상대로도 득점을 터뜨리며 여전히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LAFC로 복귀한 뒤 산호세 어스케이크스 원정에서도 1득점을 기록했고, 이어진 레알 솔트레이크 원정에서는 무려 해트트릭을 달성하는 활약으로 자신의 인생 경기를 써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레알 솔트레이크와의 2차전에서도 1골 1도움에 미친 활약을 펼쳤고,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는 멀티골을 터뜨리며 매 경기마다 놀라운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콜로라도 래피즈와의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도 득점을 기록하며 정규 시즌을 마무리했고, 그 활약을 토대로 플레이오프에서도 자신의 폼을 완벽히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LAFC로의 이적은 정말 손흥민 선수에게 여러모로 신의 한 수가 되어가고 있으며, 지금의 폼이 이어진다면 월드컵에서도 분명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의 여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LAFC로의 이적이 단순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이건 그의 두 번째 전성기의 시작이라는 사실을요. 그는 이적 2달 만에 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고, 경기마다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MLS 팬들이 손흥민을 리그의 얼굴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플레이오프에서 손흥민이 또 어떤 전설적인 장면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라운드 위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 팬들에게 꿈과 전율을 선물할 것입니다.